저희 부모님 이모가 고덕 삼성 반도체 1기 때부터 일을 하셨는데, 그때는 저도 관심이 없다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 월급 받고 언제 집 사나 생각을 했고, 부모님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웬만하면 최소 400만원? 아니면 700이나 800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TV에서 보던 것처럼 벽돌 나르고 시멘트 옮기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이직한 회사가 어려워져서 휴직을 하게 됐고, 그 기간에 진짜 궁금했었던 삼성 반도체에서 저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부모님한테 방법을 여쭤보고 밴드랑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런데 구인 공고를 찾아봤어요. 밴드나 카카오톡 삼성 반도체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 구인 공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올라온 공고 거의 다 문자를 보냈고, 어머니는 계속 안전 담당자라는 일을 지원하라고 하는데, 블로그나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안전 담당자는 웬만하면 다 서류 작업을 해야 돼서 경력직만 채용을 하고 안전 담당자라는 시험을 봐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시험 자체가 이미 재직 중인 직원만 시험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돼서 결국에는 지원은 아예 안 했고, 저는 기존의 회사도 아직 재직 중이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아웃소싱 화기 감시자를 지원을 했고, 문자 답장 온 곳 중에 제일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서 하루는 교육을 받고 서류 작성하고, 그리고 일할 때 필요한 물품을 지급을 받고, 이틀 뒤에 바로 출근을 했어요, 현장에. 그리고 그날 하루는 하루 종일 건강검진을 받고, 오후에는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기감시자라는 일을 했는데,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용접을 하거나 양중 작업할 때 위험하니까 주변 통제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가만히 서서 경광봉 흔들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위험할 것 같으면 미리 안내해주면 되는 그런 일이라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라떼충 반장님들은 이 화기감시자를 엄청 무시하거나, 화기감시자는 항상 꿀 빨고 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하면서 눈치를 엄청 보게 되고, 어떤 분들은 시비도 많이 걸어요. 작업하는 반장님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흡연을 하러 가시기도 하고 화장실도 교대로 다녀오시는데, 화기감시자는 보통 혼자 서서 일을 하거나 둘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업이 중단이 되지 않는 이상 화기감시자는 자리 이탈을 하면 안 돼서 웬만하면 화장실도 참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휴대폰 전화가 오거나 문자 오는 거는 작업할 때는 그냥 절대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울 때 일하면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진짜 춥고 동상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결론은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처음에 아웃소싱 2달 일할 때는 무슨 기흥 삼성반도체에서 사고가 났다면서 작업 중단됐다고 집에 가라고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삼성물산에서 화기감시자들 현장에 왜 이렇게 많이 출근했냐 그러면서 이제 몇 명 조퇴하라고 해서 집에 보내고, 주말에 쉬려고 했더니 무조건 나오라고 아웃소싱 직원들이 난리쳐서 출근을 했더니 일한 지 한두 시간 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집에 가라고 하고, 진짜 뭐만 하면 사고 났다, 뭐만 하면 물산에서 뭐라고 한다, 비 오면 집에 가라 이러면서 조퇴를 진짜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웃소싱 관리자들이랑 싸우는 반장님들도 진짜 많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결국 집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운 좋게 주변에 이제 친해진 반장님들이 4기 펩동인가? 그 다른 건물 엔지니어링 쪽 업체 유도 자리 소개해줘서 이직을 했는데, 출근하고 하루 만에 저희 업체 다른 팀에서 안전벨트 안 한 거 걸려서 일주일 넘게 출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 진짜 미안하다면서 돈 급하면 다른 업체 알아봐 주겠다고 했었는데,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있었고 배우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괜찮다고 알바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 그 기간 동안 쿠팡 단기 알바 해보고 궁금했던 알바들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보시더니 업체랑 팀장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다고, 팀장이 너무 힘이 없으면 오래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보니까 현장 경험 오래되신 반장님들은 초반에 바로 다른 업체 다 갈아타시더라고요. 결론은 업체로 입사를 한다고 해도 공수가 안 나오면은 빨리 다른 업체로 갈아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양중팀 유도원으로 일했었는데, 양중 작업할 때마다 비도 엄청 맞으면서 일도 하기도 했고, 폭염주의 날에도 옷이 다 땀으로 젖으면서 유도 일하면서도 사실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이제 이유 없이 무시하거나 트집 잡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걔네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야 하는 게 저는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제 시간 없이 하루를 그냥 그 안에서 온종일 보내야 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사부작 영상도 만들고 뭐 온라인 강의도 듣고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다 못하고 하루 종일 현장에서만 있어야 되고 휴대폰도 못 만지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게 뭔가 좀 힘들었어요. 월급도 워낙 성수기에는 엄청 많이 벌고 비수기에는 또 적게 벌고 공사가 끝나면은 다른 업체로 옮길 때 또 좀 며칠 쉬어야 되고 이런 게 거기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은 익숙하시는데 저는 회사 생활만 해서 그런지 일정한 월급을 계속 받고 연차 반차 이런 게 익숙한데 거기는 공사 기간에는 무조건 다 출근하고 다 연장을 해야 되고 공사 기간 끝날 때나 끝나려고 할 때쯤에는 조퇴도 자주 시키고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고 또 월급이 줄어들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끝나면은 또 아예 쉬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못했던 일들을 하거나 병원을 다니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익숙지가 않았고 좀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을 계속 느껴야 된다는 게 좀 별로였어요. 결론은 6개월 일해보고 취미생활이 많은 저한테는 전혀 안 맞다 생각해서 그만뒀는데 팀장님이 공수 적어서 그만둔 줄 알고 계셔서 아직도 연락이 와서 이제는 공수 많아졌으니까 오라고 하시는데 괜히 죄송해지더라고요. 아웃소싱 화기감 시저로는 12만원이었고 거기는 공수제가 아니라 시급제여서 연장이나 뭐 점심시간에 일하거나 주말에 일을 해도 시급으로 다 계산이 돼서 업체 공수제보다 급여는 훨씬 적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아웃소싱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풀 출근에 풀 연장을 해도 세금 떼면은 400만원을 넘길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300 후반? 최대가 300 후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아웃소싱 업체는 식구는 아예 없어서 밥을 모두 다 제 사비로 해결해야 됐고 그리고 퇴사할 때 물품 하나라도 반납 안 하면은 월급에서 깐다고 했었어요.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할 때 뭐 2주 동안은 이직 못하게 막아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고 봤더니 이제 퇴사 처리를 최대 2주 동안 안 할 수가 있대요. 업체에서. 그래서 2주 동안 일부러 다른 업체에 입사를 못하게 하려고 퇴사 처리를 미루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삼성물산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옮기는 거여서 2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업체 화기감시자랑 유도원으로 일했을 때는 단가는 14만원이었고 공수제였고 그리고 점심 한 끼 식권을 줬었는데 식권을 보니까 밥으로 거기 현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으로 먹어도 되고 매점에서 그냥 사 먹을 수 있게끔 식권으로 주셔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그냥 식권으로 간식 사서 간식을 먹기도 했어요. 퇴사할 때 물품은 그냥 다 버리면 되는 거여서 저는 그 안전화 빼고는 다 버렸고 안전화는 당근으로 저렴하게 팔았고 새 거는 엄마 드렸습니다.